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주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맞이하는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이 가을이 다 가버리기 전에 소중한 추억과 기억들 많이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미중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제가 특집 기업 분석 끝판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TSMC라는 기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날 제가 공유해 드린 분석 내용은 제가 직접 준비한 것이 아니었고요. 현직 애널리스트를 모셨었죠. 그때 호주의 투자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현직 애널리스트 박철민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방송을 보시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 방송 참 좋았다. 이러한 형식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새로운 미주은의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가 현직 애널리스트에게 듣는 미국 주식 이야기라는 코너를 정기적으로 방송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정기적으로 방송 예정인 미국 주식 이야기는요, 여러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직 전문가의 분석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다양한 투자 가치 평가 방식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요, 박철민 대표님께서 주식을 분석하는 내용,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공유했던 내용은 사뭇 다른 점이 많거든요.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투자 가치 평가 방식을 우리가 접함으로써 객관적인 눈으로 하나의 종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좋은 투자 종목의 발굴 기회다. 아무래도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 방식, 그리고 박철민 대표님께서 접하는 방식은 굉장히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를 이 박철민 대표님께서는 보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현직 전문가가 날카로운 눈으로 잡아내는 좋은 종목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달에 이 미국 주식 이야기 방송은 1회에서 2회 정도 방송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방송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미국 주식 이야기의 월간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요. 미국 주식 이야기 웹사이트 들어가서 직접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방송 보시기 전에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하셨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현직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진행하는 미국 주식 이야기 첫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요. 박철민 대표님 모시고 오늘 박철민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영상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종목의 이름은 부킹홀딩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반가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호텔리어로 일할 때 이제 총지배인 자리에 오르기 전에 제가 주로 담당하던 업무가 전반적인 호텔의 매출을 책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킹홀딩즈는 굉장히 반가운 이름입니다. 오늘 박철민 대표님 모시고 부킹홀딩즈라는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을 함께 배워보는 순서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잘 네. 지내셨는지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치챗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호주는 날씨가 굉장히 덥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이제 여름이 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요? 몇 도나 돼요? 그 온도가? 그러니까 실제 온도는 한 28도 정도 되는데요. 예. 체감 온도는 한 38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한국은 조금 쌀쌀해졌는데 호주에 계셔가지고 정반대로 좀 문제가 있으시네요. 네. 뭐야, 날씨 좋아졌는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오늘 준비하신 내용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이크와 네. 바탕화면 박철민 대표님께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부킹홀딩스인데요. 부킹홀딩스는 이제 쉽게 말해서 글로벌 OTA 1위 기업입니다. 이제 OTA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의 약자인데요. 부킹의 사업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 세계 호텔 및 숙박업체들의 광고를 대신해주고 커미션을 받는 기업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부킹홀딩스와 에어비앤비 모두 주문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코로나 록다운이 완전하게 풀리게 되면 부킹홀딩스는 최고의 리오프닝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부킹홀딩스라는 기업 자체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훌륭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여행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고 과점화된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충분한 경제적 혜자를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실적 우상향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성장을 위해서 재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현금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실적 증가보다 빠르게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까지 아주 훌륭한 실적을 기록한 것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과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 덧붙여서 네네. 이제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네. 호텔 측에서 이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온라인 웹사이트랑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한 10개 이상 되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받곤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호텔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온라인 웹사이트는 3개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됐고요. 왜냐하면 많은 인수 합병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과점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 3가지의 온라인 웹사이트는 하나는 부킹닷컴, 두 번째는 엑스페디아닷컴이고요. 세 번째는 아고다닷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고다닷컴은요, 부킹닷컴과 함께 부킹홀딩즈에 포함되는 자회사거든요. 따라서 실제로는 부킹닷컴 그리고 엑스페디아 이렇게 2가지의 그 기업이 전 세계의 온라인 부킹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 네, 주시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시절이 가능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행 산업 전체를 살펴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상승과 LCC 항공사를 통한 비행기 가격 인하는 해외여행 횟수 증가로 이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 2019년까지 여행객 수 증가는 GDP 성장률을 훨씬 앞질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수가 많은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예약을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런 경우가 아직도 60% 미만인 경우를 살펴볼 때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예약이 한 85%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TA들이 여행산업 전체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킹홀딩스의 경제적 혜자와 경제가치 대비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킹홀딩스의 첫 번째 경제적 혜자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부킹닷컴은 매월 4,600만 명의 유저가 이용합니다. 경제업체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인데요. 부킹닷컴이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 및 숙박업체들은 이곳에서 광고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로 인해 부킹은 더 많은 숙박업체들을 자신들의 플랫폼으로 끌어올 수 있고 사용자들 또한 부킹닷컴에서 다양한 숙박업체를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부킹닷컴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효과는 신규 경쟁업체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하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는 규모의 경제인데요. 부킹홀딩스가 경쟁업체인 엑스피디보다 후발 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 모델의 차이에 있습니다. 부킹홀딩스는 에이전시 모델을 주력으로 숙박업체들과 협력해서 구글 검색 광고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한 반면에요. 엑스페디아는 멀친트 모델을 주력으로 구글 광고와 자체 SEO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숙박업체들이 결제를 먼저 받은 후에 나중에 커미션을 OTA에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멀친트 모델의 경우 OTA와 숙박업체가 계약을 통해서 미리 정해진 가격에 OTA가 숙박업소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킹의 경우 A4용지 두세 장 정도 분량의 계약수만 있으면 빠르게 신규 호텔을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지만 멀친트 모델을 고집하는 엑스피디아 경우 각각의 호텔들과 장기간의 미팅과 가격 협상을 통해서만 숙소를 추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호텔 유치에 더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멀친트 모델이 주로 사용되는 곳이 미국인데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미국은 브랜드 호텔들이 대부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멀친 모델을 사용하기 유리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런 브랜드 호텔보다는
일반 개인 호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멀티 모델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면에서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부킹이 더욱더 빠르게 호텔을 자기들 플랫폼에 입점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약간 그 멀천트 모델이라는 말이 나와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제가 잠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같은 이제 소비자가 호텔에 가서 숙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박에 이제 10만 원짜리 숙박 시설을 이용한다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10만 원을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부킹닷컴을 통해서 만약에 부킹을 하게 되면 예약을 하고 나서 호텔한테 직접 10만 원을 지불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엑스페디아를 통해서 부킹을 하게 되면 엑스페디아한테 10만 원을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약을 받은 호텔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킹닷컴을 통해서 예약이 들어왔다면 10만 원을 고객한테 받고 나서 나중에 그 부킹닷컴에 커미션을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가 커미션이면 10만 원의 10%인 만 원을 나중에 부킹닷컴한테 송금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엑스페디아를 통해서 예약이 들어왔다면 우리 같은 소비자가 엑스페디아한테 10만 원을 내고 엑스페디아는 그중에서 10%인 수수료를 제외하고 9만 원을 호텔한테 입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엑스페디아의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박철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로 이제 운영을 하는 이런 작은 숙박 업체로서는 커미션 베이스로 돼 있는 부킹닷컴이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은요. 부킹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 때부터 우리는 무조건 구글 광고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구글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컨버전을 높일 수 있는지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직접 웹사이트에 SEO를 진행하면서 이제 무료 트래픽을 좀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구글 검색 시장 점유율이 90%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상대로 구글 안에서 SEO를 이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점점 더 이런 호텔 상품들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광고주에게 유리하도록 자신들의 광고주들이 상당히 노출되도록 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는 이런 것 때문에 부킹은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당연히 이득을 보죠. 왜냐하면 구글과 동반자인 그런 성향이 강하고 반대로 다른 그런 자신들의 SEO에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경쟁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노출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광고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려면은 돈이 많은 기업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킹같이 공격적으로 광고에 투자하는 기업이 더 많이 상당히 노출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이렇게 더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경쟁업체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킹닷컴이 엑스페이보다 더 후반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지금 그 박철민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그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에 시드니에 숙박을 하려고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겠죠. 근데 이미 정해놓은 호텔이 있어요. 나는 아코르 호텔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 시드니에 있는 풀만 호텔을 찍었는데요. 그럴 때 풀만의 웹사이트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코르닷컴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가장 위에 부킹닷컴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부킹닷컴이 지금 구글과의 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돼 있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숙박을 하고 싶은 호텔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호텔이 구축해 놓은 웹사이트로 안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킹닷컴으로 안내가 되면서 부킹닷컴이 그 예약을 획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번에 메타서치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호텔 정보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품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구글의 OTA한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구글이 이렇게 상품을 모아서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들어가 보면은 다 광고주들이 맨 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구글이 모아놓은 호텔 인벤토리에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결국은 부킹이 항상 위에 있고 엑스피디아 두 번째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 일반 호텔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호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구글에 돈을 주고 그 광고를 시작하기보다는 무료로 OTA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손님이 예약한 건에 관해서만 커미션을 지출하는 게 훨씬 더 서로한테 이득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의 산업 구조나 사업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메타 서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 메타 서치라는 방식 자체가 가격 비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뭐 하얏트 호텔도 있고, 메리엇 호텔도 있고, 아콜 호텔도 있는데, 호텔에 부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텔 브랜드가 모여 있는 하나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내가 원하는 호텔을 찾는 기능, 이걸 이제 메타 서치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온라인 웹사이트 사이에서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 구글이 새롭게 메타 서치를 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구글의 파괴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글 자체가 개발한 메타 서치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구글의 메타 서치에서 가장 위에 우선 등장하는 부킹닷컴이 비교적 수월하게 예약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외국의 투자분들과 많이 얘기를 해보면은 항상 구글이 이제 시장을 점유율을 점점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구글에서 호텔 광고 담당하시던 분과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그분 말로 이제 구글은 클릭 광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OTA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이유가 없고, 부킹은 구글의 아주 큰 고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고객을 위협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사용자 광고를 클릭하면 광고비를 받는 거고요. 이제 부킹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들어가서 예약을 해야지만 그 커미션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돈을 버는 구조가 살짝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경쟁 관계에 있지도 않고요. 다음은 이제 에어비앤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에어비앤비가 또 너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제 OTA한테 위협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그 에어비앤비가 성공한 이유는 그런 대체 숙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숙소를 라는 그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부킹홀딩스도 이런 에어비앤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대체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매출의 30% 정도가 이런 대체 숙소에서 발생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타겟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두 기업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규모의 대체 숙소를 보유한 플랫폼은 결국은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엑스피디아, 결국 이 세 기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결국 이 세 기업 모두 여행 산업의 성장 수혜주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해외여행에 대한 억누른 수요로 인해서 OTA 업체들 모두 앞으로 가파른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장성, 수익률, 경제적 혜자, 밸류에이션 모두를 고려해봤을 때 부킹홀딩스가 현재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자료인데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점은 이제 컨센서스 자료는 이제 부킹홀딩스가 코비드 이전의 수익률을 회복할 것으로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호텔 관계자들과 얘기해 본 결과 이제 호텔 보통 매출의 한 2, 30%는 비즈니스 관련 매출인데 이제 지금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줌이나 이런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비즈니스 미팅을 많이 대면 미팅을 많이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비드가 끝난다 그래도 호텔 입장에서 비즈니스 매출은 코비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호텔 입장에서 결국 그 줄어든 매출을 메꾸기 위해서는 OTA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OTA 협상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OTA가 받고 있는 그런 테이크 레이트가 15%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수익률 향상이 더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전만큼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코로나 전보다 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어라고 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보여드린 것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테이크 레이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박재미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호텔리어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바라봤을 때도, 호텔이 앞으로 예전 수준의 비즈니스 고객을 유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윤 창출이잖아요. 따라서 이윤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줌을 통해서 지금까지 화상회의 그리고 뭐 컨퍼런스 같은 거를 진행해 온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코비드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이러한 새롭게 개발된 혁신적인 방법을 버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정말 중요하고 꼭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되는 미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비즈니스 트래블이 앞으로 줌 미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부분의 비즈니스가 약화 추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른 세그먼트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대체 그 부킹을 찾아야겠죠. 이러한 면에서 가장 좀 앞날이 밝아 보이는 부분이 온라인 부킹인데, 그렇게 되면 온라인 부킹 쪽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많은 예약을 흡수하기 위해서 테이크 레이트를 올려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부산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하자. 그래서 부산이라고 찍었어요. 지명을. 그러면 많은 호텔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호텔들은 첫 번째 페이지에 등장을 하고 어떤 호텔들은 두 번째 페이지, 어떤 호텔들은 열 번째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밀려나가잖아요. 이렇게 그 호텔들의 순서가 정해지는 것은요. 얼마나 많은 실적을 이 온라인 웹사이트에 주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수수료를 높아지면요. 첫 번째 페이지 아니면은 가장 위에 그 자기 호텔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마케팅이죠. 따라서 부킹닷컴을 이용하는 호텔 입장에서는 많은 매출을 지금 온라인에 의존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수료를 높여가면서 첫 번째 페이지 아니면 가장 위쪽에 자신의 호텔을 노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테이크 레이트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수익률이 높아질 확률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훨씬 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볼 때 부킹이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면요. 결국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외여행 제한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추천드리기 때문에 언젠가는 백신 및 치료제를 통해서 여행이 재개될 것이고, 부킹이 이제 재무제표상의 유동성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도 순연금을 보유하고 있고, 2021년도에는 벌써 이제 흑자 또 현금 흐름도 흑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유동성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무슨 10년 동안 여행이 금지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크게 이런 훌륭한 기업에 투자했을 때 손실 나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예.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부분은 뭐냐면요. 사실 여행 산업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완전히 회복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복 소비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부킹닷컴의 주가는 사실 지난 1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상향해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P 레이쇼를 보고 PS 레이쇼를 보니까 P 레이쇼는 사실 이제 뭐 순이익 부분은 많이 줄어든 상태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PS 레이쇼를 보니까 지금 13.7배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주가에서. 네, 네. 그렇게 네. 되면 원래 그 예년에 그 부킹이 갖고 있었던 PS 레이시오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지금 비싼 상태가 아니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한 뭐냐면 그러니까 기업을 볼 때 이제 노멀라이즈 그러니까 실적이 정상화됐을 때를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멀티플을 보면은 물론 2020년하고 2021년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정상적인 그런 회계년도가 아니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매출이 엄청나게 축소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멀티플을 보면은 너무 높아 보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상화됐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실적을 생각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23년도 멀티플을 보여드린 건데요. 그랬을 때 보면은 과거 대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만큼 간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에서는 좀 보수적이지 않나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20년도, 21년도 멀티플을 보는 거는 저희는 어, 미래 관점은 그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기업의 수익성이 정상화됐을 때 그때의 상태로 멀티플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지금 매출이 2019년에 비해서 뭐 반 이상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매출이 다시 더블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PS 레이쇼가 지금 수준에서 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한 6에서 7도 안 되겠네요. 한 6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네. 6 정도에 형성되는 PS 레이쇼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2019년 대비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9년 정도까지만 가기만 해도 이제 저희는 그냥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는 보복 소비 말씀하신 대로 보복 소비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이 더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을 더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멀티플보다는 정상화됐을 시점에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 저희 생각할 때 여행은 그 모든 인간들의 DNA에 꼭 가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여행을 안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됐을 경우 훌륭한 기업이고 멀티플도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하시기에. 예.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요. 네, 제가 밸런스 시트를 잠깐 봤더니 전체 자산에서 지금 부채가 한 80% 정도 돼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이 부채 비율을 봤을 때 80%면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그래도 걱정할 네,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최신의 어제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 예. 그러니까 부채가 이제 한 12 빌리언 정도 있고 현금이 이제 16 빌리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순현금 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부채보다 많은 거예요. 그 음, 다음에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이제 마이너스 뭐 200 밀리언 프리 캐시프였는데 2020년도 벌써 이제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막 소비하는 그런 시점은 아닌 거잖아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많이 있고 2021년도에 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위험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랑 뎃을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전체 네, 네. 뎃보다 현금이 더 많으면 안전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업이 계속 현금을 손실 보고 있는 상태라면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최악일 경우 마이너스 2,000점 정도 했는데 그럼 수령금으로 보면 한 10년은 더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간다 그래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유동성 문제, 유동성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 음. 네, 예, 예,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 레이쇼를 보면 부킹닷컴은 238배가 나온다는 거는 적자를 면했다는 거죠. 이미 흑자로 돌아섰고, 근데 네, 반면에 그렇죠. 뭐 카니발이라든지 엑스페디아라든지 뭐 로얄 캐리비안 뭐 이런 걸 보니까 아직까지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네, 적자를 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회복이 빠른 추세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오늘 부킹 홀딩즈를 얘기해 주신다 그래서 준비한 질문이 네,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이 네, 뭐였냐면 앞으로 코비드가 좀 잠잠해져도 줌을 이용해서 많은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이 아마 출장을 좀 자제하고 줄어들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오히려 장점으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약간 그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인 게 그 질문이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할 때 항상 들어보면은 예. 매번 나오더라고요. 그 질문이. 그래서 이제 경영진의 답장은 답이 뭐였냐면은 일단 부킹은 이제 매출 한 80% 정도가 이제 그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매출에 대한 그 부분이 적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텔 입장에서 비즈니스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 생각에 일단은 교육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은 그 여행을 하는 인구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비즈니스 그런 어차피 부킹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부킹이나 일반 부킹이나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호텔 매출 차이가 많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해외 여행을 하는 그런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킹에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중장기적인 트렌드는 변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트렌드. 예. 방금 전에 그 박찬미 대표님 말씀하실 때 어닝을 직접 들으셨나요? 부킹 홀딩즈 같은 경우는? 네네. 그건 저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맨날 예. 듣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굉장히 네네. 좀 원래부터 관심이 많은 종목이셨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지켜보는
자세하게 지켜본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네, 한국에 계신 아니면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미준 방송을 함께 해주신 투자자분들께 우리가 이제 어닝 발표를 할 때 특히 이제 네, 요즘 이제 어닝 발표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디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좀 정보를 분석해야 많은 참고가 될까요? 기업 분석을 할 때.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 보통 이제 기업들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30분, 40분은 이제 이미 준비된 내용을 이제 그냥 읽는 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보통 그냥 일단 실적 그 발표 자료만 보시면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이제 나중에 이제 Q&A 섹션이 시작돼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Q&A 섹션에 더 집중해서 보는 편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보통 생각지 못했던 질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저희가 이제 그 공시의 자료에서만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Q&A 섹션에서 픽업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요새는 너무 자료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보통 기업 그런 인베스터 섹션에 가시면은 공개된 자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시킹 알파나 그런 데 가시면은 Q&A를 자료를 다 이렇게 PDF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Q&A를 직접 보실 수 있다. 카피해서 나중에 그 번역기에 돌려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다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예. 한국어로 보시는 모르겠어요. 어디 있을지. 근데 영어로는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Q&A 쪽에서 오히려 좀 보석 같은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부킹홀딩즈 갑자기 오늘 아침에 종목을 바꾸셨다고요? 네, 네, 네.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투자하셔도 되겠다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예. 원래 오늘 다른 종목을 준비하셨다가 아침에 일어나셔서 네, 부킹닷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부킹홀딩즈를 지금 네, 소개를 드리는 게 아마도 미존 패밀리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급하게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좀 구독자분들 신경 써서 새로운 종목으로 바꿔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방송 초반에 제가 이제 도입부를 따로 찍어놨는데 그 도입부에 정식으로 이제 그 미존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1, 2회 정도는 박철민 대표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오늘처럼 다양한 종목의 분석 내용을 전해주실 거다 이렇게 광고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잘 발굴해서 저희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소중한 주말에 이렇게 값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주말 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